김갑수 대표님, 예.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참 고민이네요. 그럼 누구 지갑부터 열어야 되나요?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일정 부분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세금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는 형성이 돼 있다. 누가 그거를 부담할 거냐, 그 원칙이 뭐냐에 대한 토론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금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진세의 성격으로 차등 구간을 정해놓고 이 하후 상박, 그걸 거꾸로 참 하상 후박이죠. 이런 원칙 속에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이게 병이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혜택이 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거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 희생하면서 우리가 이 저환율, 고환율 정책 계속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늘리지 않고 있으니. 낙수 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산업유보금은 600조, 우리의 2년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이거 풀어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인세율도 정작 내야 될 사람들이 내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렇게 거두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제대로 좀 항목을 손질해서 쓰게 하고 국회는 또 쓰고 난 다음에 제대로 썼는지 확실하게 감사하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심규환 의원님은 어떠세요? 누구 지갑부터 열어야 된다? 누구 지갑이라기보다도 이제 조세 원칙에 제가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도 법인세를 다시 이제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 봉급 생활자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앞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세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조세 원칙에 맞춰서 이게 부과가 되고 걷어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또 제가 한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보는 게 이게 지금 야권에서도 아마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상 회복. 그러니까 예. 낮춰준 만큼 다시 올려라. 왜? 자기들이 투자와 이렇게 고용을 창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앞에 우리 이제 박 회장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법인세가 지금 22%인데 그런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은 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김 대표가 언급하셨습니다. 16% 정도.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S전자라죠. 이 기업에서 2013년인가 보니까 그 감면받은 게 무려 1조 8천억이에요. 2012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예. S전자라고 보시면. 2012년에 무려 1조 8천억을 감면받았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근로자들도 감면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자들이 감면 받는 경우는 그게 전체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무려 특별한 회사에서 1조 8천을 감면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법인세를 인하 효과 받고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감면 그런 부분도 손을 대봐야 되지만 일단 법인세율은 예전처럼 원상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감면이라는 거는 원래 내야 되는 건데 깎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법인세 감면해 준 거면 한 8조 원이 됩니다. 그 중에 10대 재벌이 감면받은 게 한 3조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는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정부가 더 거둘 거라고 예측했던 8천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손보면은 모든 게 해결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지금 사회적인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마무리 삼아서 예. 우리에게 남긴 것 연말정산 예. 파동이 좀 한마디 지금 이제 네. 연말정산 파동과 세금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거위라는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청와대 측에서 나온 말이 거위에게 깃털 하나 이렇게 뭡니까 살짝 뽑듯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래서 깃털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깃털을 뽑는 정부 정책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서툴게 되면 깃털 예. 제대로 뽑아야죠. 예. 근데 아픈 쪽에서 네. 뽑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깃털을 뽑는 정부 정책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뽑지 못하게 되면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정말 국민에게 그 아픈 그런 걸 준 거고 또
법인세 인상이나 원상이라고 말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재계 측에서는 뭐 거의의 뭐 배를 갈라 뭐 알을 통째로 빼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가 알을 잘 낳도록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젖먹이를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가 비만에 걸려가지고 알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의가 알을 제대로 낳을 수 있도록 먹이를 좀 줄이고, 이건 비만에 걸려서 알을 못 낳으니까 좀 먹이도 줄이고 또 자극을 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도대체 이렇게 조세 저항이 심각할까, 심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미디어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핵심은 이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세금은 어쨌든 가급적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 되는 돈.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나라 돈을 눈멀지 않게 해야 된다. 네. 나라 돈에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 저는 그런 이 원칙 속에서 납세자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신성한 권리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사하는 수밖에 없겠다. 예. 우리 김갑수 대표님 가수 현철 씨 아세요? 알죠?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철 씨 노래 중에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 나라 돈에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이런 노래인데.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